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미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라고 있는 태반주사제 업체인데요. 중국에서 태반주사제로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제품이고 이번 4분기 중으로 첫 선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중국 하이난에서만 예상되는 라인액 매출액은 최소 약 100억이고 국내 공급가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서 수익성도 좋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인액 판매를 위한 현지 파트너사랑 판매처 모두 확보 완료했고 그렇기 때문에 물류비랑 마케팅비도 부담 없는 만큼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TV의 윤성욱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맨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 벌어오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한다 했었는데 갑자기 중국의 수혜를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도 중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고 또 평소에도 중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기업을 공부하면서 이건 중국에서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서 이번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좀 빠졌었는데 뭐 당연한 거죠. 사실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여가고 오늘 달러 또 올랐어요. 1370원에서 거의 1380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국채금리도 올라가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또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죠? GM의 3분기 영업실적이 나왔어요. 증권사들이 예상하던 것보다 더 높게 잘 나와서 오늘 모든 시장의 관심은 다 2차전지로 옮겨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주춤거리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10월 말부터 올해 말까지 해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들이 남아있어요. 저 학회들에서 또 여러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력이라든지 새로운 약을 발표하고 했을 때 분명히 또 제약바이오주의 시선이 한 번 더 올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대장주들은 대장주들이지만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같이 따라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미 많이 가서 사기 부담스러운 대장주들을 사기보다는 이런 후발주자들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부터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잠깐 시간 내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3-4시간씩 들여서 분석하고 정리해온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은 15분 내외의 영상으로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져온 종목의 재무제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도 보시면 역시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되는 걸 볼 수 있죠. 보시면 재작년부터 1000억, 1200억, 1300억, 내년에는 190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4억에서 105억, 170억, 330억으로 꾸준히 증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부채 비율 한번 보시면 부채 비율도 50%대로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면 7%, 8%대에서 이제 올해부터 12%, 17%로 증가할 게 보이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도 한번 보시면 9월 20일경쯤에 거래대금이 한번 쫙 터지면서 장대 한번 쫙 끌어올렸죠? 이때 이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호재로 터지는 뉴스가 있으면서 그 뒤로 횡보하다가 저점을 지금 올리면서 해당 부분을 지지 삼아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보시면 지금 차트도 굉장히 이뻐요. 자, 그럼 이제 리포트 보시면서 해당 기업이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기업의 주요 제품들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라인액이에요. 라인액이라는 게 매출 비중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면 태반주사제라는 라인액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실적 추이 및 추정을 보시면 아까 재무제표에서 확인하셨듯이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이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기업의 전망은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도대체 그 라인액이 뭐냐?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태반주사제예요. 보시면 해당 기업의 주력 사업은 태반주사제 라인액이고 전사 매출 비중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라인액은 면역력 개선, 간 기능 개선, 에스테틱 등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고 현재 국내 태반주사제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태반주사제의 시장 성장 추이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시장 점유율은 라인액이 77%로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도 2분기부터는 중국 진출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9월 20일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다고. 보시면 9월 20일에 라인액 중국 승인. 이제 중국에서 태반주사제로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제품이래요. 올해 4분기부터 첫 선적을 시작할 예정이고 25년도 중국 하이난에서만 예상되는 라인액 매출액이 약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가격 또한 국내 공급가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서 수익성도 좋을 것으로 추정한대요. 그리고 라인액 판매를 위한 현지 파트너사 및 판매처를 확보했고 때문에 물류비, 마케팅비 부담도 줄어들어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라인액이 왜 뛰어난 제품인
제품인가를 한번 보시면 국내 유일의 태반 가수분해물 허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 내에 있는 태반 주사제들을 보면 태반 추출물과 태반 가수분해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보시면 2009년에 태반 주사 임상 재평가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당시 27개의 제품이 존재했던 태반 추출물 중에서 17개 제품만이 유효성을 인증받았고 태반 가수분해물은 9개의 제품 중에서 라이넥만이 유일하게 허가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라이넥은 간 보호 및 췌장 기능 개선에 대한 유효성까지 입증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국내 태반 주사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시면 태반 주사제 시장 규모가 연간 16.3%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넥만 봤을 때는 연간 18.5%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시장 내에서 계속 입지가 커지면서 이제 원가율도 줄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거죠. 또 보시면 비급여 영양주사 시장은 처방처 확대로 인해 꾸준히 증가 중이라고 해요. 원래 비급여 주사였었는데 이제는 일반 병원에서 영양주사 개념으로 처방을 하기도 해서 이제 보험금 수령도 가능하고 또 에스테틱 용도의 피부과 및 성형외과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피부 개선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2025년에는 기존 근육주사 제형에서 정맥주사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맥제형 임상 3상 IND 신청을 완료해놨기 때문에 정맥주사용법을 추가할 시에는 일반 병원 등에서 주로 처방되는 타영양주사 개념으로 피로회복, 면역증대 등의 적응증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만큼 또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판단이 된대요. 근데 여기 그래프 보시면 실손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비급여였던 주사들이 보험 수령이 가능한 주사로 바뀌면서 실손 지급액이 늘어나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라이넥 외에 2024년 연내에는 에스테틱 및 음성 신공장 내 CMO 사업 본격화에 들어갔으면서 에스테틱 사업부의 영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HA 필러 제품의 중국향 매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제 라이넥 말고도 이제 필러 제품도 중국에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HA 필러는 중국 수출 확대 본격화가 되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 있다고 해요. 중국의 필러 시장 규모 추이가 계속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중국에도 비수술적 의료 뷰티라고 하죠. 의료 뷰티 시장의 규모 및 성장률 보시면 꾸준하게 증가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중국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 지금 경제 부양책 하고 있잖아요. 부양책 안에 내용들 중 보시면 중국에도 젊은 사람들 영끌해서 집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주택담보대출에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내가 매월 대출 이자로 200만원 300만원씩 내던 사람이 대출 이자 금리가 줄어드니까 조금씩 대출 이자가 감소하면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돈들이 좀 늘어나겠죠? 여러분 중국 여성들이랑 중국 부자들 있잖아요. 진짜 K-뷰티에 미칩니다.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부터 시작해서 태양의 후예 기타 등등 한국 드라마에 미치고요. 거기서 나오는 한국 제품들 다 엄청 좋아해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주사 맞으러 한국을 오는데 이제 그런 주사들이 중국에 직접 수출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시면 2024년부터는 신공장 가동에 따라서 생산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대비해서 약 6배의 캐파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음성 공장만 있을 때에는 가동률이 이미 100%를 달성해서 일부 품목을 다른 곳에 위탁 생산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위탁 제품마저도 신공장을 완공하면서 위탁 제품을 이제 자사가 직접 만드는 걸로 전환함에 따라서 약 40억 원 가량의 원가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종목은 바로 녹십자 웰빙입니다. 엊그저께 녹십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녹십자 밑에 있는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9월 20일부로 중국 시장에 수출이 확정이 됐고 또 그 시장에서 유일한 태반 주사제로 우수한 성능의 라이넥이 엄청나게 빠르게 시장 점유율 확대해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성 공장 신설로 인해서 이제 위탁을 맡겼던 것들이 대부분 다 자사 공장의 가동으로 인해서 원가도 절감이 될 거고 에스테틱 쪽으로도 필러 관련해서도 중국에 수출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을 얼만큼 점유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 매출이 얼마나 확대될지 너무 기대되는 기업이에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변동성은 되게 클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하면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이런 종목도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셔도 될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녹십자 웰빙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